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오늘은 핫한 이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은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 본인이 원할 경우 주소지를 부대로 옮길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우리 장병들이 군부대로 주소지를 옮길 수 없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번 주민등록 개정 법안은 강원도의 20년 수건 법안이자 군부대 60년 수건 법안입니다. 강원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20년 전부터 군 장병들을 지역 주민으로 편입하기 위해 꾸준히 도민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군도 1962년 주민등록법 예외 조항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법 개정을 바래왔죠. 실제로 군 장병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복지나 인프라 혜택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화천군 같은 지역에서는 주민이 한 2만 5천 명 되는데 군 장병이 2만 5천 명 정도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 군 장병이 주민등록 상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도로 포장이나 확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또한 군부대 내에 상수도 시설이 확충되지 않아서 아직도 우물이나 계곡물을 사용하는 부대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수도 역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 시설에 군부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군부대 자체로 간이 정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군부대 오수 처리가 잘 되지 않아 청정지역인 강원도에 환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등록상 기본 인구수를 토대로 산정하는데 군 장병들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한 저는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기에 강원도 지역 발전과 군 장병들의 복지 그리고 지역과 군부대의 상승을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재 접경 지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군부대가 축소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만약 군 장병들이 지역 주민으로 편입될 수 있다면 인구수가 늘어나 지자체 교부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가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서 접경지역 특별법 등이 마련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의 효과보다도 이번에 주민등록법 개정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하고 간접적인 효과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직접적인 효과로는 지자체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이죠.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이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인구가 15만 명 정도가 늘어나서 대략 714억 정도의 증액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때 군 장병들의 편입으로 늘어난 인구수만큼 사회 간접 자본시설, 즉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인프라들을 확충하는 등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장병들은 주소지를 옮겨 그 지역 주민으로 등록이 되면 제2의 고향처럼 애정과 자부심을 갖게 되겠죠. 전역 후에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군 장병들을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여서 군부대 시설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로 나쁘게 바라보는 시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군 상생을 이룸으로써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국방부에서는 과거에는 보안상의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적극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병들이 자신의 주소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점,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동등하게 복지와 인프라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무척 긍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 찬성하는 것이죠. 또한 보안상의 문제 역시 과거와는 달리 부대 운용과 전쟁 수행 개념이 바뀌어서 해결이 됐습니다. 전시에는 병사들이 주둔하는 주둔지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동해서 거점이나 산이나 다른 진지에서 이동하죠. 또 요새는 구글 지도에 부대 위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군부대 노출은 보안상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적극 찬성하는 것이죠. 또 군부대가 많이 자리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극소수의 지자체를 제외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강원도 주민과 지자체는 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이 본인 선거를 위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지자체장들은 그동안 찬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펼쳐왔죠. 해당 지역에서 장병 보민화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는데도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군부대 병사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 선거가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국군 장병을 모독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장병들은 각자의 자유에 따라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엄연한 유권자이고 이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병들은 실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학생 수가 많은 지역 대학교의 경우만 해도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면은 대학교 기숙사나 주변 자기의 주소지로 이동할 수 있죠. 근데 왜 장병들만 못하는 겁니까? 예, 하청군수의 경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 소요가 늘어날 거라며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은 행정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동이나 면사무소에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공무원이 늘어나면은 고용 창출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소요가 늘 것 같아서 군 장병들을 주민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군 장병들이 봉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평일 외출이 가능해지면서 각 지역에서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 장병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지역 경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장병들이 주민등록상 주민이 되면은 군부대에 상하수도 등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 본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 장병도 엄연히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군 장병의 기본권을 무시한
받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상하수도를 이용하거나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장병들도 엄연한 국민인 것이죠. 장병들도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자는 이 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하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장병들의 주민등록지가 옮겨져서 상하수도 비용이나 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이거는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서 예산을 받으면 됩니다. 또 예산 반영하기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쉬워지는 것이죠.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모르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부대 주소지 등록을 의무가 아닌 선택조항으로 열어두었습니다. 주소지를 무조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유롭게 주민등록 이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군 장병의 거주 이전 자유를 오히려 더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 주민등록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았습니다. 현재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적극 찬성을 했고 행안부는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대다수 지자체는 동의했는데 철원군과 하천군 두 개 지자체장만 반대 의견을 냈죠. 이러한 의견을 수렴 후에 행안위를 거쳐서 통과되면 법사위, 본회의를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국회에 있는 행안위 여야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법안의 취지를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좋은 여론이 형성되면 이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개정안은 선거를 염두에 두거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법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전국구 의원입니다. 어떤 특정 군이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에 대해서 현재 늘 챙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강원도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강원도가 제2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강원도가 20년 전부터 추진해온 군장병 도민화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장병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 법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군에 근무하면서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여러 번 이 법이 발의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번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제는 이 법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군부대 장병들이 지역 주민으로서 누리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군부대 상생을 위해 법 개정을 꼭 이루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일부 지자체장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강원도의 20년 수건 법안인 군장병 도민화 법안이 통과되어서 강원도가 평화시대의 중심지도 거듭날 수 있게 도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